꼼수의 위력. 이번에는 꼼수의 위력 요 주제로 김동호 부동산 절세 기술 요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 표지고요. 보시면은 양도세, 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세금 필독서 써있고요. 투웨이스의 부동산 절세 기술 제목이고, 현직 세무사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세금 지침서, 그 다음에 김동호 투웨이스 지음 되고, 이제 투웨이스는 닉네임 그런 거겠죠. 세금 설계만 해도 최종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내용 보면은요, 꼼수가 위력이 대단하다는 게 막 나타나요. 절세죠, 절세. 근데 꼼수라고 자극적으로 제목을 해본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할수록 공격, 가로 투자 못지않게 방어, 가로 절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세요. 전쟁터에서 아무리 백발백중의 명사수라도 날아오는 총알로부터 제 몸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엎드리든지 참에 몸을 숨기든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서 먼저 내 목숨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부동산 세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자라도 세금이라는 총알로부터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 이제 최종 수익률은 세금까지 계산하고 난 다음에 in my pocket 되는 게 이제 최종 수익률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최종 수익률 계산 별로 안 하시는데 해야 되고, 또 수익률을 연 단위로 계산하셔야 돼요. 연 단위로. 그래서 두 배 뛰기 했다. 1년에 두 배 뛰기 했냐? 그게 아니라 뭐 10년에 두 배 뛰기 했다. 그것도 좋은 거죠. 괜찮죠? 그렇지만 이제 연 단위로 계산을 해야지 비교가 되죠. 예를 들어서 두 배 뛰기 했다. 그래, 두 배 뛰기 몇 년에 두 배 뛰기 한겨? 그러면은 10년 이러면은 그래 10년에 두 배 뛰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세 배 뛰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에 한 거야? 그러면 20년. 그럼 10년에 두 배랑 20년에 세 배랑 그러면은 두 배, 세 배랑 비교해야 돼요? 어느 게 더 이득인 거예요? 10년에 두 배 한 게 20년에 세 배 한 것보다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인 거 연 단위로 수익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별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더 좋은 수익률에다가 돈을 꽂는 게 그게 이기는 겁니다. 앞에서 한 얘기가 또 비슷한 내용 또 하나 봅니다. 앞서 투자자가 부동산 세금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보고 싶다.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최종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이다. 이제 최종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최종 수익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세금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딱딱 떨궈서 떨어지는 돈을 가지고 계산한 게 최종 수익률이 되는 거죠. 같은 말이죠. 흔히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투입한 실투자금 대비 얻게 된 수익만으로 계산하곤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하지만 신중한 투자자들은 여기에 중개사 수수료와 법무비, 취득세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제 처음에 들어간 돈이니까. 하지만 필자는 이제 저자죠. 얘기하세요. 취득세뿐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이후의 세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죠? 어차피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수익이란 세금을 내고 난 후 세후 수익이기 때문이다. 인마이 포켓 하는 것만 그 캐시플로우예요. 자기 돈이에요. 그 연단위 수익률 연단위로 생각하면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야지 비교가 돼서 더 좋은 수익률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타격의 과학에서 가운데 있는 게 타율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것만 쳐야 되잖아요. 가운데 오는 것만, 밖에 있는 거 말고. 그거 뭐냐? 수익률이 더 좋은 거, 타율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것만 치듯이 수익률이 더 좋은 거를 위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익률 좋은 거는
묻으려고 하지 말고 세금으로 막 떼길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게 이제 타격의 과학 그 얘기인 거예요. 타격의 과학 리뷰했잖아요. 보시면 있잖아요.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연 단위로 비교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더 좋은 거에다가 더 많이 하고, 거기 다만 하고, 근데 확실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더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내용 보면은 이제 여기서 꼼수의 위력이 팍 하고 나타나요. 꼼수지만 이제 절세인 거예요. 근데 자극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꼼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해서 5천만 원 수익을 냈다고 하자. 이제 수익이 5천만 원인 거예요. 피가 이제 5천 붙은 거예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만약 매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팔면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50%이므로 2,5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기는 거, 그거에는 세금을 많이 붙인다는 거예요. 왜? 투기하니까. 회전율이 빨라지니까 팔고 이러면서 뭐 투기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 나중에 끝에 물린 사람이 이제 억울한 거잖아요. 이제 그거 제어하려고 빨리빨리 파는 사람, 빨리빨리 못 팔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 양도 차익의 40% 2천만 원을, 2년이 지나서 팔면 일반 세율은 24%인 678만 원을 내야 된다. 계산법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잔급 지급을 늦춰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래요. 보면 1년, 그 다음에 2년, 그리고 2년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년에서 2년 사이, 빵년에서 1년 사이, 1년에서 2년 사이, 2년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년은 50%, 1년에서 2년 사이는 40%, 그 다음에 24%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계약 기간을 요때 하더라도 잔금을 2년 이후에 주면은 그렇게 달라고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 얘기를 하요. 그러면은 세금을 24%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럼 올해는 2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세금을 2천만 원 줬는데 678만 원만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1,300만 원 이득이 되는 거죠. 이거 조정만 간단히 잔금 지급일만 조절을 해가지고. 이게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짜리 꼼수인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힌트가 이제 책 많이 읽으면 이게 나오는 거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하세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세금 문제에서 이런 데서 힌트를 하더라. 또 이제 실질적인 힌트죠.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하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무이력 콜센터로 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바로 나중에 전화에게 알 수 있게 요 글 밑에 그 영상 올리면 밑에 글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 국세청 세무이력 콜센터 126번 이렇게 하고 제가 써드릴게요. 또 그 전화 가시면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궁금한 거.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그거 책자 같은 걸로 막 다 공부하고 그래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이것도 홈피예요. 거기 상담 제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제 뭐 판례 같은 거 있고 뭐 사례 같은 거 막 있고 그렇겠죠. 밑에서 또 하나 봐볼게요. 들어가는 법 보고 케이스 하나 이제 볼게요. 요거를 빡치고 요거를 홈 텍스 지오 거버먼트 KR 코리아 이거 딱 치면은 여기가 딱 떠요. 이게 홈택스 딱 떠요. 국세청 홈페이지. 그리고 여기서 상담 제보 여기 써있죠. 여기 이걸 빡 찍어요. 빡 찍으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딱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담 사례 검색 여기 있잖아요. 이제 막 묻는 거 자주 묻는 거 인터넷 상담 사례 세목별 한번 쳐봐요. 빡 한번 쳐봐요. 이게 궁금한 거 묻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양권 취득시기 제가 이제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쯤에서 분양권 취득시기 요거를 클릭을 해봤어요. 뭐 어떤 거냐? 뭐 있냐 보는 거예요 한번. 그럼 사실관계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았습니다. 이 사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분양권 최초로 받았습니다. 계약금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했는데 2012년 8월 24일에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 그러니까 계약한 거죠, 이때. 하고 2012년 9월 24일에 2차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고 이제 2년이 되면은 세율 싸지잖아요. 2년이 되면. 근데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죠. 위 분양권 계약 작성 일인 2014년 8월 25일 이후에 프리미엄 1천만 원에 양도하게 됐다.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모아서 양도 계산을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012년 8월 24일에서 2014년 8월 25일 하면 2년 된 거죠. 근데 2차 중도금으로 계산을 하면 2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차 중도금이 취득 분양권 취득 시기 기준시냐 2차 중도금 지급한 거 기준시냐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1차가 유리하죠. 근데 다 뭐라고 했냐? 2년이 경과한 거라고 본 거예요. 이 사례의 경우 분양권 양도하는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시기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2012년 8월 14일 이때가 계약한 때가 그 취득 시기 기준 시점이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2년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에 계약하고 이제 그 2차로 1차 주고 계약하고 2차죠 여기. 그리고 여기가 8월 25일에 양도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년이 안 되고 여기까지 하면 2년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로 기준이냐 여기가 기준이냐 물은 거예요. 근데 국세청에서 여기가 기준이다. 그래서 2년이 됐다. 그래서 세율이 싸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는 이 잔금 지급 시기를 여기에서 열로 넣쳐가지고 2년을 만든 거고, 요거는 처음 시점을 이쪽이라고 얘기해 준 거고, 아까는 뒤에 시점을 이쪽이라고 얘기해 줘서 2년 된 거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년 채운 거니까 이제 좋은 거죠. 이번은 싸게 된 거죠. 이제 결론을 맺으면요. 절세 꼼수는 강력하다. 위력이 있다. 잔금 지급일을 늦춰 분양권 이전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국세청 세밀의 콜센터는 126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검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